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황령산 전망대 케이블카 조성계획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근무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가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황령산 전망대 케이블카 조성계획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연 파괴는 물론 스노우캐슬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스키돔 사업을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황령산 정상에 24층 높이의 봉수 전망대와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는 지난 2월 케이블카 길이를 기존 560m에서 2.2km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부산시에 신청했습니다. 한 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5일에는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됩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5%가 황령산 개발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단계도 모르는데 2단계는 어찌 수용하겠는가? 1단계 560m 케이블카에 이어 지난 4월 2단계 2.2km 연장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황령산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경악했다. 황령산 봉수대 전망타워와 1단계 케이블카 건설이 사실상 승인될 것이라는 언론 예측에 힘입어 개발업체는 슬그머니 2단계 사업을 부산시에 요청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심의에 임하게 되는 바 이를 경계하며 심의 자체를 부결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황령산 개발이 스노우캐슬의 전철을 되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스키돔 사업이 흉물로 방치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산지의 정상부 능선에 들어설 구조물이 야기할 공간적 단절과 생태적 교란은 동식물 서식지로서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업자가 작성한 문서상의 미미한 영향과는 달리 현장의 생물상은 아니라고 항변하는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황령산은 시민의 허파로서 개발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코 시민의 허파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환경단체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에 대한 심의 자격은 부산 시민이 부여한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에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2000년 개최 이후 25년 만에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대회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근무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영문자 이니셜 B와 S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부산시 상징마크. 마치 성화의 불꽃과도 비슷한 이 상징마크에서 영감을 받은 부산 청년 디자이너가 이번 전국체전 근무복 4종을 완성했습니다. 성화 불꽃을 환하게 밝히듯 흩날리는 꽃잎들이 전국으로 흩날려 모두가 하나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부산시 로고를 봤을 때 그 로고 위에 송화봉송 형태의 불꽃 형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전국 무슨 체육대회 같은 것에는 송화봉송 불꽃으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불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해서 전국체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섬세하고 고급스런 레이스 자수가 수놓아져 독특하다는 평과 함께 부산 전국체전의 도전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에서 이제 했을 때 그 불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꽃잎이 휘날린다는 모습으로 제가 좀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무복 제작에도 리사이클링 섬유를 활용할 예정이라 기능성과 활용성은 물론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담겼습니다. 메인 원단은 저희가 전부 다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또 친환경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했습니다. 부산시 정체성이 담긴 근무복은 이번 전국체전 경기 운영요원과 보조요원 등이 착용할 예정입니다. 젊은 창작자의 상상력이 대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부산시가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흉기 피습 사건의 부산대병원 이송 논란 등 부산과 엮인 사연이 많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날을 세우기도 해 부산 현안 사업들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와 보고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특별법 등은 모두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던 가덕도 신공항. 최근 우선 협상자였던 현대건설마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며 협상에서 물러난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산업은행 이전 대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제시해 방향 전환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 만큼 실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부산시는 놓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을 해운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특별법 제정도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새 정부와 직접 소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관련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 여당과 어떻게 협업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과제들의 운명도 갈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9일 명장공원 동천 해수도수관로 정비사업장과 인근 배수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재해 발생 위험 요소가 없는지 직접 살폈습니다. 시는 올해 강풍 등 선제적인 상황 대응과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풍수의 3대 위험 유형인 지하 공간과 산사태 사면, 하천에 대형 공사장과 해안 시설을 추가해 5대 위험 유형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청소차 도입을 기념하는 시민 공개 행사가 지난 5일 시청 야외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된 수소 청소차는 부피가 큰 쓰레기를 수거하는 압축식 징계차와 다양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압롤 트럭 두 종류입니다. 부산시는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소 청소차의 핵심 기능과 성능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지역 노후 아파트 중 C등급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평가지만 재건축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적지 않은데요.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채 구조적 불안과 행정의 한계에 갇힌 한 아파트를 권정숙 기자가 찾았습니다. 지난해 6월 새벽 휴양시장 입구 주상 복합 건물의 지하 바닥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업하시는 분한테. 그 무슨 소리가 난다, 물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제가 내려갔습니다. 쪽문을 열고 바닥을 탁 디뎠는데 뻥 빠졌어요. 그냥 저절로. 무너진 상태에서 다행히 죽지는 안 하고. 이 건물은 1975년 준공된 상가 아파트. 지하 1층과 지상 1층엔 상가 100곳이 그 위로 아파트 8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건물의 현재 안전등급은 C등급. 주요 구조에 결함은 있지만 사용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수년째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장벽 앞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초기 건축 당시 인허가 절차 없이 일부가 지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남은 겁니다. 업주가 시유지에 일부 상가와 주거시설을 지은 뒤 땅 소유권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상가 소유주만 150명, 이 가운데 40여 명은 주소지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지서는 날아오고 체납은 쌓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건축만이 해법인 만큼 현수막을 내걸고 상가와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모아왔습니다. 안 써주시는 분들,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분들, 도장 안 찍어주시는 분들은 최고 먼저 걱정을 합니다. 돈을 전세 대출금 받아가고 이 돈 갖고 어디 가서 사노? 그래서 조금 재건축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소유구조와 고령화, 행정의 한계가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관에서 다 주민번호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망을 동원해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면은 그 자녀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뭐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죠. 동의받는데. 부산의 C등급 아파트는 247곳. 이 중 상당수가 초량상가 아파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과 주민등록 기반의 실거주자 확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버티는 주민들. 하지만 유연성 없는 행정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한 붕괴가 오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도 안 되시는 분들, 저희들 제가 현수막 붙여놨고 꼭 저희들 초당시장 번영회에 연락 꼭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의 노후 아파트, 등급은 달라도 주민들의 현실은 비슷합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 형편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가장 위험한 2등급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CD등급 아파트 주민들은 소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정숙 기자입니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들, 위험을 안고 사는 삶이 익숙해진다 해도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2등급, 즉 즉시 사용 중지 판정을 받은 건물부터 보수 대상인 DC등급, 그리고 사용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아파트까지. 벽은 갈라지고 철근은 녹슬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나가라 이래 안 해도 우리가 형편이 되면은 이 위험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런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 부산시가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이사비까지 실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원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주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2등급은 시설물 안전법상에 사용이 금지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LH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관련 규정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있는 세대는 지금 LH나 도시공사는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규정에 의해서 그걸 푸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희망 주민과 기관을 연결하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떠나기를 주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을 수용할 대체주택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2등급은 그렇다 해도 DC등급 혹은 법적 지위가 모호한 아파트는 지원에서 제외돼 나머지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자인데 해제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공적 자금 어떤 그 지원 같은 것도 좀 쉽게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뭐 용적률 건폐율 완화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지원 그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아주 세심한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정책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DC등급에 대한 지원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수영구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초등학생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회 음악의 이야기를 담다 책 읽어주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배경으로 제재라는 어린 소년의 성장 이야기와 그가 겪는 감정적 갈등을 클래식 음악을 통해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는 2025년도 유물 공개 구입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개 구입 대상은 근현대 시기와 일제강제동원, 유네스코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위생 감염병 예방접종 등 관련 자료입니다. 개인 소장자를 비롯해 문화재 매매업자 및 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도난, 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 공동 소유물 등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온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7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국내 최고령 다방, 전주의 삼양다방을 소개합니다. 김다라 기자가 전합니다. 찻잔 위로 스미는 햇살, 낡은 의자와 그 세월이 말해주는 전화기.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다른 이에겐 생경하면서도 매력적인 공간이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동문 예술거리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7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양다방이 여기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인 이곳은 지금도 커피 향기와 사람들의 온기로 데워지고 있습니다. 삼양다방이 처음 문을 연 건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당시 전주 중심지에 위치해 시민들과 예술인, 피난민이 드나들던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7, 80년대엔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시민사회 인사들의 사랑방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을 그대로 안고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을 깨웁니다. 다방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옛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가면은 또 이게 아는 사람도 만나고 또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만나서 꼭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젊은이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 생각이 나니까 여기가 좋죠. 한 차례 폐업 위기를 겪었던 삼양다방은 2014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새 건물주의 노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집기와 소품, 벽돌 하나까지 원형을 보존해 전주시가 지정한 미래유산이자 지역 재생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은 단골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도 새로운 감성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모양도 막 소파도 옛날 다방 느낌이고 그대로 유지된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 온 것 같아요.
삼양다방은 단순한 찻집을 넘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어우러진 시대를 품은 열린 사랑방으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오랜 단골이던 장태영 씨는 6년 전부터 운영을 맡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시대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또 가족으로 봐서도 3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문화라고 하는 한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곳 삼양다방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삼양다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45년 동안 서울의 한 길목을 지켜온 혁필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글귀에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는 할아버지가 최근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점에 주목하는 걸까요? 강현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역 앞 길목, 화려하게 퍼지는 독특한 분놀림에 시선이 모입니다. 가죽 조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혁필화입니다. 작은 글귀에 동양화를 덧입히는 전통예술. 오늘날 쉽게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직접 한 올 한 올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게 좀 신기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서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또 AI나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뭔가 우리나라 옛것이라서 좀 더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이름에 그려지는 태양. 취업을 앞둔 청년은 의미를 담아내는 화가 할아버지의 정교한 손길을 놓칠세라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담아주시니까 또 지금 간절하게 취업 원하고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의미를 담아서 또 직접 자기의 실력으로 그려주시는 거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이 젊은 세대들한테도 차별화돼서 다가오는 것 같고. 작품이 완성된 후 마지막에 더해지는 덕담도 묘미입니다. 제가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앞으로 좀 잘 되게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게. 45년 동안 서울 골목을 지킨 혁필화가 이종욱 할아버지. 힘들고 배고픈 직업이지만 전통을 지키겠다는 열정 하나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극장 간판을 했습니다. 극장 간판을 해가지고 손님들 붙이고 잘 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게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나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냐. 그러면 몇 가지를 주문을 하더라고. 그래 다 그려주니까는 아이고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고 막 그냥 감탄하고 가더라고. 그게. 나는 극장 간판 했으니까 다 하지 막. 전통 기법에 의미를 더해 살아 숨쉬는 그림. 바쁜 일상에서 받는 특별한 경험. 혁필화 할아버지가 재조명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힘내기를 바랍니다. BTV 뉴스 강윤준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